안녕하세요. 좋은 씨앗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생애 주기별 부모의 발달 과업 중 첫 번째, 나는 어떤 부모일까? 두 번째, 생애 주기와 가족 주기에 대해 나눠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는 역할 연습 없이 엄마 아빠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부모기는 성인의 성장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의 최초의 선생님으로 아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성숙하는 거죠. 한마디로 같이 커간다고 할 수 있겠죠. 생애 주기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 형성 단계를 시작으로 자녀 양육 단계, 권위 형성 단계, 설명하는 단계, 상호 의존 단계, 떠나보내는 단계로 변화됩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하여 자녀의 생애 주기는 태아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태아기에 부모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영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유아기에 부모로서 권위를 찾게 되며, 아동기를 거치면서 아이를 교육하고 이유와 원칙을 설명하며, 청소년기에 아이와 공감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단계를 거쳐 아이가 자라 성년이 되면 떠나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생애 주기에 따른 역할 변화를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이미지 형성 단계는 결혼과 임신, 출산을 준비하면서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예비 부모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자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다짐하며 부모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태아에 관한 영상 EBS 퍼펙트 베이비 태아 프로그래밍을 보게 될 텐데요. 게시글에 제목과 링크를 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태아는 임신 시에 부모의 경험 내용에 따라 후천적인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태아 프로그래밍은 유럽에서 임신 기간 중 배고픔을 경험한 부모들의 아이가 성장할 때 당뇨와 혈압 관련 질병을 많이 앓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이화여대 병원에서도 쥐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진행한 결과 태아기 때의 경험이 후천적인 유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임신 시기에 산모와 태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 거죠. 부모의 자녀 양육 단계와 권위 형성 단계는 자녀의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녀 양육 단계는 부모와 영아기 자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기는 온몸이 학습 도구인데요. 이 시기에는 스킨십과 애착을 통해 정서적으로 풍부하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핵심 키워드는 애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 형성 단계는 자녀에게 좋은 모델을 보임으로써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신뢰감과 부모의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고요.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을 익히는 시기인데요. 유아기 자녀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이해하고 사물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부모에게 의지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때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본대로 행동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명하는 단계는 자녀가 유아기와 아동기, 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훈육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의도적인 학습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
사물의 이름과 쓰임새를 알게 하고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게 질문을 듣고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요. 사물을 통해 읽고 쓰는 것의 차이와 숫자 세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관련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말을 녹음하여 분석한 하버드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언어 습득 능력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대화하는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생각과 다르게 식탁에서 배우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모방과 호기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단계가 되면 청소년기에 부쩍 커버린 자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므로 부모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모는 중년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함께 의논하고 의지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아동기의 호기심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청소년기의 독립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과 시간 관리를 하도록 격려해주며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 자녀들 언어 자체는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죠.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길을 물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떠듬떠듬 알려주겠는데 불어를 쓰더라고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목적지 지도를 보면서 손짓 발짓으로 알려주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와 얘기하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에게 공부 좀 하라고 뭐라고 하면 어떤가요? 대부분 짜증내면서 에이 또 잔소리 라고 하죠. 부모는 최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그것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부모는 이성과 논리적인 언어, 청소년은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어와 불어를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언어를 써야 되겠죠. 청소년 자녀들의 뇌는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뇌간, 변형계, 전두엽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데요. 청소년은 완성되지 않은 변형계에 있는 겁니다. 이 변형계가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청소년과 말이 통하려면 부모가 그들의 언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감정의 언어를 써야 서로 말이 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단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떠나면서 이후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고 부모의 역할이 적어지며 결국은 부부만이 남게 되겠죠. 이 시기의 키워드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동반자, 배우자와 동반자가 되겠죠. 자녀들이 독립한 노후기의 부모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후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랬듯이 곧 생애 주기에 따라 부모 역할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생애 주기별 부모의 발달과 세 번째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네 번째 적절한 양육 행동이란 무엇일까? 다섯 번째 부모 역할을 통해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